한동안 방송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이 바빴어요. 많이 바빠서 7월달은 방학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요. 제가 피곤해서 방송을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방송하는 점 양해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7월 한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지사지만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을 좀 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윤석열 구속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한참 지난 이야기인데 뜬금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도 윤석열은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고 빤스바람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윤석열 구속과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법을 공부했던 저로서는 문제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7월 10일 목요일 새벽 2시 07분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정식 수감이 되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게 당연하죠. 3평짜리 독방에 윤석열은 수감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5평의 독방이라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 때 구속이 되었고 탄핵이 된 이후 구속이 된 것입니다. 실질심사가 끝나고 나오는 한 장의 사진에서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보여졌습니다. 한쪽 손을 손은 주머니에 넣고 건들건들거리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국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의 한마디나 사죄의 발언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의 구속에 대해 이 윤석열이 구속이 되어 이동되는 영상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언론사의 보도는 보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뽑지는 않았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특검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이라는 청구서를 받은 이후라면 이제는 이전과는 180도로 달라진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인 것이므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앞으로 등장할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윤 어게인이라고 외쳐댔던 사람들도 그동안 말도 많았지만 돈으로 움직였다라는 지금 시점에서 그러한 동력이 떨어져 그들을 불터로 모을 돈도 이제는 없어졌을 것이고 끌어들일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초라해진 모습을 눈뜨고는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애써 회피를 했습니다. 돈으로 사귄 관계는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끊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약속을 담보로 맺어진 관계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정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전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품위가 남아있어
언론을 통해 한마디 정도는 보도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저의 큰 착각이었던 것일까요? M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월 10일 이후에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10%대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19%의 지지율.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2020년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 시절 패배한 이후 혁신형 비대위로 김종인 박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 이후 이 상태로 1년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당명을 바꾸게 된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으로 당명이 바뀐 이래요. MBS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숫자 1자대가 나온 것은 7월 10일 이날 이후 7월 11일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국민의 마음속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참 매를 들고 뭐라고 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TK에서도 당시 7월 10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28%, 국민의힘이 38%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다 몰려가서 숨어 있어도 거기마저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남세진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개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질문으로는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첫 번째로 만들었다는 계엄 전문에 대해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답은요, 권한도 없고 강희구가 자기 멋대로 했다. 저렇게 한 것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중에 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강희구에게 물었더니 한덕수가 폐기하자고 해서 폐기했다고 그러더라.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세진 재판장이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게 하면서 이력 행사를 하면서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답은 총 이야기는 한 적은 있지만 총을 보이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은 아니었다. 총 얘기를 한 것은 경호처는 1인 1총인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은 왜 총을 휴대하고 다니지 못하는지를 자기는 그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와전이 돼서 왜곡이 되어서 경찰들이 니들보다 총 못 쏴서 쫄아서 못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다 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재판장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비아폰 김성호 경호처장에게 서버 기록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는요, 없다. 그냥 보안 조치를 강화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을 뿐이지 나는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 잡아 뗐습니다.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면은 사실조차도, 그리고 사실로 확인된 것조차도 본인은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옆에 있던 측근들조차도 더 이상 윤석열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의구 실장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분도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뻔히 아는데 뭐 때문에 차를 몰아서 삼청동까지 자기 발로 총리 사인 받으려고 가서 김노견 사인 받고 대통령 사인까지 받고 그러겠습니까? 왜 받겠습니까?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문서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삼청동 안가 사용권이 대통령 참모에게 있습니까? 12.3 계엄 이후 법률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사후적으로 안가에서 작전 짰다라는 게 다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허가 없이 어떻게 참모가 안가를 사용합니까? 그런데 그거마저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었고 자기 지시대로 움직여줬던 사람들에 대한 의리까지 져버리고 자기가 책임을 모든 것을 지고 아래 사람들은 살 수 있게 해줘야 했음에도 그래야 함에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회피했습니다. 진정한 보수라면 아랫사람들은 살 수 있게 마련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진정한 보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태도만 봐도 윤석열은 보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윤석열은 보수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윤어게인이라고 외치고 계몽이 되었다라고 했던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보수입니까? 창피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수이지만 진보적인 저는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지극히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대통령은 아니지만 저를 믿고 따라와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다 짊어집니다. 여자이지만 여기서 성별을 얘기하는 것은 우습지만 여자인 저도 대부분 큰일은 남자들이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가 낫지만 그렇다라는 뜻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하면 제가 다 책임을 집니다. 124일 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란 특검이 진행될지, 지난번에는 특검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윤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과 김문수를 출마를 시키지 못하는 것을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김문수는 출마를 한다라고 합니다. 선관위를 통해서 이러한 계략까지 꾸미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런 얘기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서울 정치철학TV에 대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내가 다 책임질게, 밑에 있던 사람들은 책임이 없어 라는 게 진정한 보수의 자부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것 다 내가 지시를 했고 내가 다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국민들의 인식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선의 대의들의 주장까지도 책임을 다 돌려버렸어요.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책임을 모두 그들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들이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거짓말로 은폐했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전화통화 내용, 녹음 내용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기록이 나오면 안 되니까 비아폰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삭제한 후에는 결국에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포렌식해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 영부인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국가에서 주는 비아폰을 씁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영부인이 왜 씁니까? 비아폰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제가 지난 가이드라인에서도 알려드렸듯이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과학수사를 총동원해서 수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 범위는 경찰, 검찰, 대한민국 군대, 국방부, 국정원, 법원까지 압수수색 하셔서 반드시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특검에 가담하고 최혜병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뿌리채 뽑아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밤을 새서 잠을 못 자더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지만 이루어내셔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으셔서 호랑이 가죽처럼 이름을 남기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대의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영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검에서 반드시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이후 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국민의 국회의원도 신속하게 구속시키시고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의원 모두 다 여야를 가리지 마시고 신속하게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김건희 내란 특검에서 먼저 구속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란 숙의 일은 김건희입니다. 대통령의 일상생활의 대화까지도 국정원에서는 비밀로는 하지만은 엄연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국정원의 도청 행각을 마땅히 비밀리 진행하고는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근무 출신이었던 과거 총리 후보이셨던 분께서 귀뚱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통령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국정에서는 비밀리에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증거가 있음에도 잡아뗄 것이 분명하니 필요하시다면 국정원도 압수수색을 하셔서 대통령의 녹취 기록을 반드시 획득하셔서 증거로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신의 음성이 담긴 음성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역시 자신의 일상이 녹음이 되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할 일일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듣고 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국정원을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검 얘기 잠시 했고요. 이어서 하자면은 윤 전 대통령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2.3 계엄이 차라리 이렇게 된 마당이라면 내가 다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은 다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다라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영창 부장판사가 평상시는 영장 청구 심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많이 기각을 내렸던 재판장이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대진현 학생들도 영장을 기각을 했고, 그리고 신체 구속 수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판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장을 발부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었고 거짓말하고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특검 조사 기간에는 최명선 변호인, 강희구 씨 질문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 같은 변호인인데 조사받는데 불쑥불쑥 들어와서는 강희구 씨가 조사 내용에 말을 바꿔버리게 하고 변호인이 나간 후에는 다른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검찰 측에서 조사 기록이 그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강압적으로 무력화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보여졌기 때문에 구속수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검 조사실에도 이렇게 불쑥불쑥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이유로 예의 없이 들어와서 월권 행사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밑에 있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위계에 의한 위증을 강요할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시켜서라도 위증을 강요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을 지시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증거인멸이라는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초지정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은 기존 수사 사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인식한 직후 바로 수사를 착수할 수가 있다라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학을 전공한 저의 채널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론은 어디서 들으셨겠습니까? 어느 곳에서도 들으신 바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들으셨어도 일부 쭉정이 같은 내용으로만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에서 외환죄는 왜 빠졌냐? 그런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데요. 구속영장 청구는요, 한 번에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되면 또 청구를 하고 또 청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발생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인신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구속은 형량이 정해진 이후 구속 수감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구속된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변호인을 이용해 강희구 씨의 조사실에 투입시켜서 윤통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게 한 것이 결정적 구속 요건으로 작용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졌던 남세진 재판장을 마지막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양심을 가지고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들어갔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민주주의 후퇴가 전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야당의 폭거에 의한 정당한 수단이었다 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수 우파 시민들도 처음보다는 이제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매스미디어나 유튜브나 외신들을 보면서 감정을 스스로 추스리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것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12상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이제 서서히 올바르게 내리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꽤 윤통에 대한 의견에 동조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에 따른 한남동 시 행동에 동참하셨을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7월 10일 새벽 2시 07분에 구속 발부 소식이 전해지니까 중앙지법 앞에는요. 윤어게인, 윤통 지지자들은 저는 솔직히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분들도 함께 끌고 나가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진영은 달라도 사실 그분들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구속에 대한 영상은 보지 않았어도 그분들에 대한 영상은 살펴봤거든요. 왜냐면은 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어서 행여 그러면 안 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말리러 가려고 뛰어가려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 일이 없어서 한시름이 놓았습니다. 지난 1월 18일 첫 번째 구속영장 발부 때와는 달리 너무도 달라졌다라는 점에서 그때 당시는 윤어게인이라는 규모의 집회가 4만 명 집회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7월 10일에는 10분의 1도 안 모여진 듯 했어요. 2시경에는 약 200에서 300여 명 내외가 앉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구속된다고 하니까 흐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계셨는데 1월 18일에 서부지법대는 3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했고요. 맹목적인 지지 세력 이제는 200~300명밖에 남지 않았구나. 자신들에게 계몽령이라고 말했던 말도 안 되는 말을 퍼뜨리면서 계몽되었다라고 일깨워줬던 사람들은 당시에는 다 어디로 갔나. 전한길 씨, 나경원 씨, 김민전 씨, 기타 등등. 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 이 시간에 다 어디로 갔나. 정치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흔들어댔던 자들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당장 분리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여론을 선동했던 신의 한수, 고성국 TV 등등 정강훈 목사도 마찬가지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더라도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으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 편승해서 전한길 손 들어주고 전한길한테 붙어서 비상계엄은 하느님이 계시한 것이고 순수한 국민들 선동한 것이고 세뇌나 시키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어디로 갔나. 나경원, 장동현, 윤상현, 김기현, 김민전, 유튜브 신혜식, 고성국, 정광훈, 전한길 이때 당시 어디로 갔나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그랬는지 말이라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계시오? 장동혁 씨, 국민의힘 당대표? 어딜 나갑니까, 당신이? 계몽령이라고 말했던 사람. 전한길, 당신 이때 뭐 했습니까? 이제 변화 와서. 그래요. 생각 바뀔 수 있습니다. 좋아요. 선량하고 착한 우리 시민들, 당신들의 입만 보고 따라온 잘못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은 국민으로서 나는 그 점에서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수박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들이 마치 친명인 척하고 뒤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작전 짜는 느낌 받고 있는 것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속아서 뒤통수 맞은 것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체팔이 하면서 봉화마을 가서 삥 뜯고 지금까지 날치기에서 처먹고 사는 진보탈 쓰고 사는 사람들이나, 군제에 면제 받으려고 운동권으로 둔갑해서 깜빵생활 훈장 받고 나서 민주화 운동했다라고 씨부리는 조국 같은 부류나 패션 좌파들 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좌든 우든 우린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들끼리는 힘을 모아서 단결해야 해서 나아갈 때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따로 놀고 민주당 지지자라고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힘을 모아서 단결해야 합니다. 그 중간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어서는 안 되는 인간 부류들은요, 정치를 이용해서 정치를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정치를 이용해서 배회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쫓는 불나방들입니다. 켜지면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 불이 꺼지면 한순간 사라지는 게 정치를 이용해 아는 척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19%대에 접어들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면요, 이것이 짝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라고 하는 대구 시장과 경남도지사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명도 있고 실력 있는, 정말 실력 있는 지금 충남도지사의 김태흠의 자리에 정말 실력 있고 인지도 있는,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된 마당에서는 민주당의 후보를 미리 공천하는 셈치고,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6월 이전에 후보를 미리 정해서 낸다라면은 민주당이 휩쓸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자민당처럼 그렇게 한다라면은 장기 집권할 것입니다. 그러나 빈틈을 활용해서 미리미리 정해서 실력이 출중하고 결함이 없고 유능한 인재로만 선출을 해서 해당 지역구에 기존 낡은 정치인 말고 새로운 정치인으로 등용을 시키신다라면은 휩쓸어 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민주당은 승리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서울보다 중요한 곳이요, 서울시장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구, 경남,
충남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대구, 경남, 충남입니다. 이서울 정치 철학은 예고하는 것이 반드시 적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고한 거 틀린 적 없습니다. 당대표 선거 때 다들 자기들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남의 아이디어 갖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시절 김민석 의원이 4등으로 나가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어도 언어를 선점을 해야 됩니다. 시그널이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 EQ 채널이 말을 퍼뜨려줬습니다. 대형 채널이죠. 나하고 EQ 채널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본인들이 잘한다라고 해서 내가 이번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다 자기들이 천재고 다 자기들이 잘한다며. 어떤 꼴 났습니까? 뒤늦게 내가 꼴 같지가 않아가지고 문재인, 김어준, 정청래라는 걸로 만들어는 드렸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더만. 저는 대선 결과는 경북, 대구, 강원, 부산 지지율이 크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60%가 넘는 지지율을 전달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나의 희망을 바랬다는 것으로 말씀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남의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다 쓰시더라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그래도 후배이지 않습니까? 채널 이름은 언급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구, 경북, 강남 3구, 60대, 70대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TK,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에 대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거대한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라고까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당권 경쟁의 모습,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거 사실 아닙니까? 보수 우파 유튜브들 선동선정만 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소위 코인 장사만 했지 숨어서 쇼츠나 올리고 자취 감추고 비겁하게 뒤에서 지지했던 윤통을 이제는 모른 척하고 욕을 합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압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제가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닌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에도 다가올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 친화적인 대통령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제와 안보 대통합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못지않는 성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19%이지만 이 부분에도 TK에서 나온 것입니다. TK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가 넘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도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TK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정적인 지지층인 60대, 70대에 대한 일탈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60대 지지율이 64%에서 24%로 70대 지지율은 61%에서 34%까지 하락했다라는 것은 지지층 반 이상이 이탈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의미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것은 순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민주당이 용갈이 통뼈라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전히 개인기로 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지극히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붕괴돼서 더 이상 악순환이 되는 상황의 순환 고리를 끊어야 국민의힘이 전국적 대중정당으로서 민주주의에서 대등하게 동등한 입장으로 여당, 야당의 입장으로 발언하고 견제의 균형으로서 서로 감시하고 질투하고 조정하고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될 테인데 현재로서는 민주당을 견제할 수도 없고 전국적 대중정당으로서도 성장을 할 수도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바에면 완전히 붕괴돼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무너뜨려서 더 이상 강남 3구 TK계 출신계에서도 벗어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극우 세력만 남을 것이고 진정한 보수층은 더 이상 국민의힘을 탈출하는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채찍질해서 국민의힘이 보수를 참칭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힘을 보태어 주셔서 새로운 보수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민주당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힘을 실어 주셔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통령은 정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은 정당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당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보수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쳐간 정당일 뿐입니다. 따로 놓고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듣는 민주당은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시민이 뽑습니다. 대통령도 시민이 뽑습니다. 대통령은 정당이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기관은 입법을 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으면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또 설명을 좀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개혁 파트 2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진정한 검찰개혁,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뭡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검찰개혁 추석 전에 하신다면서요. 사탕 발림으로 시민들을 꼬시지 않았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개 조시나 알지도 못하면서 이빨까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보다 법원의 행정처보다 웬만한 판검사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시민입니다. 나와 같은 시민도 존재한다고. 개수작 꾸미지도 마.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수사 기록의 정보 열람, 공개와 증거 분석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추상적인 의견 제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현재 시작하는 민주당은 진정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말씀하셨는데 수사, 기소, 핵심적으로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설명해 드렸어도 많이 힌트를 드린 것입니다. 수사기록 정보 열람 공개에 대한 증거 분석의 독립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간은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바빠서 일주일씩이나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설명 못하시면은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의견은 정청래 의원한테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이거 설명하지 못하시고 계획안 제출하지 못하시면은 공짜로는 안 알려드립니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님만을 위한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켰던 우리 할아버지, 두 독립운동가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쳤던 이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들과 같은 허수아비들한테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힘들게 하는 꼴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당신들 똑똑하게 말해. 뭔가 있으면 포부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당 대표 됐으니까 똑똑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청래 당 대표님. 뒤끝 있어요. 뒤끝. 뒤끝도 있어야지 사람이 발전도 하는 겁니다. 박찬대 당 대표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시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혁신위원 1기였고 대의원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토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